아버님, 어머니께서 평소에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의사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병원에 가게 되면 약 처방받고 간단히 어땠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약 타서 약국 가신 게 그냥 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실제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왕진 의사에게 물어봐! 라는 코너입니다. 왕진 의사에게 물어봐! 소화불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밝혀드립니다. 밥을 물에다 항상 말아 먹어요. 어머니가 궁금하시는 게 네. 물을 말아 먹는 습관이 좋으니 안 좋으니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시는 것 네.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결국 된 밥을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죽을 먹으나 지금 말아 먹으나 된 밥을 먹고 물을 먹으나 어차피 물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상당히 좋아요. 그거는 일부러 물을 많이 먹는 건. 그러나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고 뭐 이왕 그렇게 사셨다면 그것도 관계는 없지만은 꼭 물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물 먹으면은 뭐 십자고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삼키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그것도 잘 씹어 먹으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물을 먹는 게 더 유리하진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원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물을 말아서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저작 기능을 많이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꼴딱꼴딱 삼키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화 기능에 무리를 주실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아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을 말아서 꼭 먹는 습관보다는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어머니의 그런 약간 안 좋은 상태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아셨지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10년 넘는데 이런 뭘 먹으면 속이 깝깝한 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약을 1년치를 갖다 놓고 먹어요. 요만큼씩은 알약.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조금씩 먹었는데 조금씩 먹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한 움큼씩 먹어요. 그래도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옛날에 처방받던 한약을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탕제, 물약으로 달인 한약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해서 6개월 이상 보관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환제, 알약식으로 해서 만든 거는 3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1년치를 처방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땐 약이 상했을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약에 그렇게 한 움큼씩 드신다는 행위 자체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먹으면 이렇게 자주는 안 얹히는데요. 가끔 얹혀요. 얹히면 그전에 젊어서는 금방 뭐 약 먹고 그러면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손을 따요. 그러면 시커먼 피가 막 나온다고 여기서. 그래도 안 들어요. 그게 듣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몸이 휘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어지럽고 그래서요. 그러다가 그냥 소화제를 먹고 혼자 계속 고생하고 밤에 몇 번씩 화장실 가서 토하고 이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휘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거 물어보려고 나왔어요. 이 O나 X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손 따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 체하시면 소화 기능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손을 따는 이제 저희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기전은 없습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근데 효과는 있긴 있어요. 근데 없는 분도 당연히 있어요.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자주 있고 어떤 수를 써도 소화 기능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요, 어머니 1차적으로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저는요 항상 음식을 좀 많이 먹어요. 저 남겨 버리는 게 아깝다고 막 다 긁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좀 막 너무 배부르다 그럴 적에는요, 여기 요 부분이
요 명치 여기가 막 찰찰찰찰 그러는 기분이 가끔씩 나고 그래요. 네네, 어머니. 과식을 해도 괜찮냐? 지금 상태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지는 않고요. 예. 그냥 이렇게 씀벅씀벅 그러는 게가 그러니까 수벅수벅 한다는 행위 자체가 평소에는 없던 게 많이 드시고 나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요. 음식이라는 건 먹고 나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불편감이 없어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음식을 먹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그제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런 소화에 그런 위에 과량의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폐를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주게 돼요, 어머니. 그러면 폐 용족, 그러니까 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호흡근이라 그러죠. 몸 안에 그 호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콕콕콕 쑤시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수저를 자꾸 못 넣고 다 긁어먹게 돼요. 기대요,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음식을 적게 담으셔요, 어머니.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은 항상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잘 지냈으면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